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통신 멀티플렉싱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것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 문자열을 여러분들이 현재 파이드파이퍼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 아날로그로 변환해서 보내는 걸 지금 숙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게 주파수를 변환해서 지금 소리를 변환해서 데이터, 즉 아스키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류에 관련된 위드 솔로몬 코드도 살짝 저희가 언급을 했고, 신호를 여러 개에서 탐지하는 방법인 푸리에 변환 기술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거는 지난번에 한 하나의 송신자, 하나의 수신자의 쌍이 통신하는 모델이 아니고 여러 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통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개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여러 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나누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 뭔가 디비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이 주파수라면 주파수를 잘게 나누어서 통신을 할 수가 있고, 시간을 나누는 방법 또는 이 파장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장은 무선일 수도 있고 광 케이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신호를 나누어서 전송하는 기술이 다중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개의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몇 개가 사용되는 걸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가, 실제 사례가 있는가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사례를 들어봅시다. 충남대학교의 컴퓨터 또는 전화기가 몇 대일까요? 전화기만 하더라도 한 10,000대 이상이 될 거고, 컴퓨터만 하더라도 몇만 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요즘은 다 IP, 인터넷에 연결되니까 이 IP 주소가 몇 개가 사용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많은 충남대학교 단말기들이 외부로 나갈 땐 외부 인터넷이 이제 KT도 있을 거고, SK도 있을 거고, LG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연결되는 구간은 주로 광 케이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 한 개로 연결되지만 이 안에는 이제 전화기가 2만 대의 전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이제 컴퓨터가 몇만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일일이 다 이 이더넷 케이블 같이 연결될 수가 없겠죠. 이 사이에는 그래서 하나의 케이블로 묶어서 전송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살짝 컴퓨터와 비슷하게 우리가 IP 주소가 몇 개가 충남대학교 사용될까요? 이런 질문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2학기에 사실 많이 다루지만 지금 나왔으니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충남대학교는 16888.0.0/16이라는 B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클래스라고 하면 4바이트 주소 중에 2바이트를 호스트에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바이트를 할당할 수 있다는 말은 전체가 65,536개의 공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65,536에서 시작과 그 두 개를 뺀 나머지, 즉 65,534개의 IP 주소가 실제 컴퓨터에 부여될 수 있는 주소입니다. 이 정도 큰 공간이 충남대학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공간이라는 거고, 이 주소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의 이 주소를 할당을 받아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멀티플렉싱은 이렇게 한 개의 링크, 물리적인 신호에서 여러 개의 채널, 보내는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고, 보낼 때 멀티플렉싱을 하고 다중화를 하고, 받을 때 역시 디멀티플렉싱, 마치 모뎀처럼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는 게 쌍으로 이루어져야 통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중화 멀티플렉싱에는 아까 전에 본 대로 이 주파수를 이용할까, 웨이브랭스를 이용할까, 타임을 이용할까 라는 기술에 따라서 세 가지로 크게 나뉘고, 시간이 일반적인 디지털
왜냐하면 시간을 나누는 거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클락을 가지고 맞출 땐 클락이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장은 아날로그입니다. 주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파수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숙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숙제를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 목소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 다 들을 수가 있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주파수만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 무선랜 같은 데에서는 주파수를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나누는 기술이 우리 FM, FDM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라디오나 TV가 한 개의 방송국 채널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파수는 89.1MHz에서 라디오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한 개의 주파수 안에 라디오, 한 개의 주파수 안에 라디오, 이 주파수 대역을 나누는 기술이 바로 FDM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파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리적인 광 케이블,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파수 분할 다중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중요한 이제 뭔가 이 구분되는 신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분되는 신호라는 건 흔히 반송 주파수, 즉 캐리어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이 캐리어 주파수 안에 아까 얘기한 SBS, 그 다음에 KBS, MBC 이렇게 나누어서 전송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거꾸로 수신할 때는 이 주파수를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89.1MHz, 105.7MHz, 그 다음에 107.9MHz 등의 주파수를 분리한, 즉 반송 주파수를 분리하고 나면 이 안에서 이제 실제 신호는 각각의 음성이라든지 음악에 해당되는 신호를 이제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주파수를 나눌 땐 이 신호의 간섭 때문에 약간의 버퍼를 둡니다. 그걸 가드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5개를 만들면 이 사이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간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변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예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 1MHz 대역폭으로 4개의 채널을 만들고 각 채널당 1Mbps 전송률을 지원합니다. 그럼 채널은 이 데이터 전송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러면 FDM을 이용해서 이 링크를 한번 설계해 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1MHz 대역폭이 있습니다. 1MHz. 이 링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링크에 이 4개의 채널이 있다라는 거고, 4개의 채널이 한 개가 1Mbps입니다. bps 1Mbps, 1Mbps 이렇게. 자, 이 4개의 이 단말기가 사용이 되는데 이 링크 자체는 1MHz라는 거죠. 그러면 이 1MHz를 물리적으로 4개를 나눠야 됩니다. 우선 4개를 조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4개를 조각을 내게 되면 우선 1MHz는 250kHz에 4개로 나눠지겠죠. 250kHz에서 이 데이터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4개의 비트를 만들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16쿼암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250kHz에서 16쿼암이라는 걸 연결하게 되면 1MHz에서 1Mbps 4개의 링크를 연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기술이 완성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1Mbps가 4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1Mbps는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아날로그는 250kHz라는 거죠. 250kHz에 곱하기 4를 하면 1Mbps가 되죠. 그럼 4라는 거는
4개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어내야 된다. 4개의 비트를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16개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6개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16화음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16화음이라는 게 이 박스가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컴퓨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MHz의 대역폭으로 멀티플렉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디지털 링크가 1개의 아날로그 링크로 멀티플렉싱 되는 과정인데 핵심이 이런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해주는 쿼엄과 같은 모뎀 기술이 반드시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화기가 연결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멀티플렉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화기 3600대를 연결하려면 여기 선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3600개의 전화기 케이블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개의 케이블을 이용합니다. 한 개의 케이블의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용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는 우리가 중요한 게 지난번에 사람 목소리의 이 밴드위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4000이라고 불렀죠. 이 4000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4000이라는 건 헤르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 목소리의 이 밴드위스가 4000Hz 정도, 300에서 3400인데 앞에 뒤에 여유를 잡고 4000Hz라고 하면 이 신호를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멀티플렉싱이니까 여러 개의 전화기를 묶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묶어서 보내는 단위가 예를 들어서 12개를 묶고 그 다음에 이걸 5개씩 다시 묶고 그 다음에 10개씩 묶고 6개씩 묶고 라는 게 국제표준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보내는 걸 통해서 12개의 전화기가 필요하면 이 12개에 묶는 FDM 1개 모듈을 이용을 하고 5개씩 묶어버리면 60개가 필요한 거죠. 즉 60개의 전화기가 필요하면 멀티플렉싱을 이렇게 2계층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그 다음 이걸 다시 10개씩 묶어버리면 600개의 전화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또 묶으면 3600개의 전화기를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FTM 모듈이 여러 개가 사용이 됨으로써 계층적으로 많은 전화기 연결을 동시에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전화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AMS라는 건 아날로그 아주 오래된 전화 모델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질문은 비슷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전화 목소리를 여기는 조금 줄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유선에서는 4000Hz를 두지만 휴대폰에서는 약간 줄여서 보냅니다. 줄여서 보내도 사람 목소리, 중력대는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000Hz를 보냅니다. 3000Hz에서 이 신호를 보낼 때 주파수를 변조해서 보내는 FM을 사용해서 30kHz를 통해서 보낸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보내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기지국 하나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824에서 849, 869에서 894라고 하향 상향 전화 목소리를 전송하고 수신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주파수가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어 채널 기지국에서 이제 클럭 동기화라든지 신호를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제어에 관련된 메시지 전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몇 개의 단말기를 동시에 통화, 즉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 하향, 상향 주파수 대역이 얼마인가라는 걸 우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향, 상향을 곰곰이 보면 849에서 824를 빼면 25MHz가 되죠. 그래서 25MHz 대역폭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주파수는 FM 변조된 30kHz가 사용이 되죠. 그럼 30kHz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대략 833.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833이라는 게 이 기지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n개의 단말기 사용되는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제어는 43이니까 이걸 빼고 나면 한 790개 정도가 실제 통화할 수 있는 채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이제 시간 분할입니다. FM, FDM으로 하는 기술도 많이 있고 TDM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더넷 같은 건 다 TDM인데 이건 이제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를 굉장히 작게 쪼개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시간이라는 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1ms 동안은 1번 단말기가 이용을 해라. 그 다음 2ms에서부터는 2번 단말기가 이용을 해라. 3번, 4번 이렇게 시간 약속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만 데이터를 보내도록 허용하겠다라는 게 TDM 멀티플렉싱 기술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간 단위로 보내기 때문에 시간 단위의 계산이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용어를 보도록 합시다. 단말기가 이렇게 3개의 비트 전송률을 보여주고 있을 때 아웃풋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세대가 연결돼서 계속 또는 전화기 3개가 계속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한 개 인풋 슬롯입니다. 이게 하나가 인풋 슬롯이 될 거고 아웃풋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아웃풋인데 한 개의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한 개의 프레임 안에 나가는 건 또 하나의 아웃풋 슬롯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슬롯, 인풋 슬롯이라고 부를 때 어떤 걸 지칭하는지 우선 구분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나갈 때 멀티플렉싱 되고 난 다음에 보내는 게 프레임이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t라고 주어져 있으면 자, 이 3kbps가 입력이 되면 나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비트 전송률로 보면 bit per second가 그대로 나가는 거죠. 입력된 걸 그대로 멀티플렉싱 섞어서 보내는 거니까 3kbps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프레임은 몇 개가 전송이 될까요? 1초에. 그러니까 프레임 전송률은 1초에 1000개가 전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 프레임 한 개가 3개의 단말기에 슬롯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3kbps죠. 그러면 한 개의 프레임이 3개의 슬롯을 싣고 가고 있으니까 1kframe per seco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이 이렇게 전송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인풋, 아웃풋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고 duration은 시간입니다. 시간 몇 초, 이렇게 답은 몇 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입력은 t가 되면 아웃풋은 3분의 t, 시간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인풋 슬롯의 duration이 t초라면 아웃풋은 3분의 t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구분되는 게 인풋, 아웃풋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전송 단위 계산의 예제가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4개의 채널, 즉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 볼 때 한 개가 1Mbps가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1Mbps에서 전송이 될 때 여러분들이 한 개의 단말기가 1Mbps니까 아웃풋으로 가면 아웃풋의 비트 전송률은 4Mbps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멀티플렉싱 돼서 나가는 거니까 이게 4Mbps가 전체 있죠. 전체가 들어온 거고 묶어서 하니까 나가는 것도 동일하게 4Mbps가 돼야 됩니다. 근데 프레임은 몇 개가 되겠죠? 1MFrame per second가 프레임 전송률이 됩니다. 1메가 즉 100만 개가 전송이 되어야 4개의 프레임, 4개의 이 채널, 즉 슬롯을 이제 실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비트 듀레이션은 이제 한 개가 1Mbps가 전송이 되는 구간에서는 1Mbps가 전송이 되는 인풋 슬롯에서는 듀레이션이 거꾸로인 거죠. 그럼 한 개의 비트가 전송이 되는 시간은
1Mbps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크로세컨드가 1 인풋에서 한 비트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아웃풋에서는 어떻게 되죠? 아웃풋에서는 아웃풋 슬롯의 듀레이션은 인풋 이 한 비트보다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마이크로세컨드가 아웃풋 비트의 듀레이션이 될 겁니다. 또 다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100바이트가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바이트에서는 어떻게 전송이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00바이트는 아까 전에 비트 단위였지만 이번엔 100바이트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인풋이 4개의 단말기가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4개의 채널이 이용이 되고 있고 100바이트 per second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웃풋에 비트 전송률이 어떻게 되고 프레임 전송률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웃풋은 기본적으로 100바이트가 4개가 전송이 되니까 400바이트가 그대로 1초에 전송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다시 비트로 바뀌어지니까 3200비트 per second가 전송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프레임은 몇 개가 전송이 될까요? 여기에 프레임 한 개가 4개의 채널을 멀티플렉싱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4개의 인풋 슬롯을 멀티플렉싱 한 개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송되는 건 100개의 프레임이 그대로 전송이 되어야 4개의 인풋 슬롯을 담당해서 3200bps 그대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은 몇 초, 여기서 몇 초 동안 지속될까요? 이런 질문. 듀레이션은 프레임은 100프레임 per second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100분의 1초가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1초가 프레임 듀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하는 예제가 몇 가지가 더 나오게 됩니다. 이번엔 TDM의 또 다른 예제로 100kbps 단위가 4개의 인풋 링크가 있을 때 멀티플렉싱 됐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바이트 단위의 멀티플렉싱이 아니고 2비트만큼만 멀티플렉싱 한다라는 가정입니다. 이건 이제 조건에 따라서 비트 2개, 1바이트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개씩 묶어서 보낼 때 아웃풋은 얼마나 나가게 되며 프레임 얼마나 나가게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4개의 채널에서 100kbps가 주어지는데 2개의 비트만큼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2개의 비트니까 사실 50개의 뭔가 2비트 만큼이 묶여져서 프레임 안에 멀티플렉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가게 되는 전체 비트 전송률은 400kbps가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즉 4개가 멀티플렉싱 돼서 전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웃풋도 동일하게 400kbps 즉 400kbps가 그대로 아웃풋에서 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로스 없이 프레임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 프레임은 한 개의 비트가 아니고 2개의 비트니까 8개의 비트를 묶어서 보내는 거죠. 그럼 프레임은 개수는 이 전체가 100kbps를 이렇게 2개씩 잘라낸 거니까 50 그죠? 100kbps를 2로 나눈 50kg 프레임 per second만큼이 될 겁니다. 즉 5만 개의 프레임이 전송되는 게 이 아웃풋에서 관찰되는 프레임 전송률이 될 겁니다. 자, 프레임의 듀레이션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프레임을 나누게 하면 5만 분의 1초라는 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듀레이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제가 우리가 많이 관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제를 네, 전환키가 실제 TDM 사례로 보면 T1 또는 T3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T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림처럼 24개의 전화기가 멀티플렉싱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24개가 한꺼번에 멀티플렉싱이 되게 되면 64kbps 곱하기 24해서 나가는 게 DS1이 됩니다. 그래서 DS1이라는 서비스가 라인 이름으로 보면 T1이 되고, 이게 24 곱하기 64kbps, 정확하진 않지만 이따가 다시 계산하겠지만 비슷하게 1.544mbps라는 전송률이 계산됩니다. 그럼 이게 다시 묶여지면 이제 이 DS3에서 보면 이제 여기 T3라는 링크는 실제 45mbps 정도, 즉 672개의 전화기가 멀티플렉싱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이런 T1 또는 T3라는 모뎀을 실제 이용을 해서 PC방이라든지 오피스에 인터넷 연결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자, T1에 대한 그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1이라는 게 방금 본 것처럼 24개의 전화기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고, 24개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전화기 하나가 사람 목소리를 PCM으로 변조해서 보낼 때는 64kbps 8000개의 샘플을 만드는데 한 개가 8비트로 만들기 때문에 64kbps 24개가 64kbps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거기에 뭔가 제어를 위한 8kbps 오버헤드가 추가돼서 실제 전송률은 1.544mbps가 됩니다. 자, 1.544mbps가 계산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T1이 현재 TDM이라는 기술입니다. 즉, 이 시간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관련된 동기화를 맞춰주기 위한 이 비트가 여기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24개의 채널, 여기가 이제 24개의 채널이 될 겁니다. 전화기가 24개니까. 그래서 24개의 채널을 한 개의 샘플을 8비트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TDM 동기화를 위해서 한 비트를 부과를 하게 되면 한 프레임이 193비트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193bps이기 때문에 한 개가 8000개의 이 샘플을 만들어내서 193bps를 전송하게 되면 1.544mbps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1이 왜 1.544mbps가 전송이 되는가 라는 게 TDM, 즉 T1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그 다중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N개의 선을 여러 개의 N개의 채널로 나누는 방법, 즉 TDM, FDM, WDM 등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특히 전화기를 동시에 연결할 때 T1 또는 TDM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T1이 어떻게 구체적인 비트 전송률이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숙제로 하고 있는 데이터 오버 사운드는 다중화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 개의 선, 즉 가청 주파수 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하고 한 개의 단말기가 쌍으로 이루어져서 한 개의 선을 독점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옆에 친구가 동시에 전송을 하게 되면 신호 간섭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중화가 필요한 이유가 같은 링크에서 여러 개의 단말기가 N개의 채널로 나누어서 전송되는, 즉 전화기, 휴대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모두 다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